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공포의 한 주가 시작됐는데 시작하자마자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연준의 긴축 우려에 부정적인 전망에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2020년 7월 이후에 최저치로 장을 마쳤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간당간당 19,000달러 지지를 받으면서 힘이 빠진 모습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참 간단치 않다, 그런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시장을 흔든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미디어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JP모건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S&P 500이 추가로 2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미국 경제가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경기 침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포적인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런 멘트 때문인지 어떤지 연준 인사들이 다소 신중한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부분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건 또 아닌 그런 수준입니다. 여기저기서 금융 환경을 둘러싼 부정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지 억만장자 투자자로 불리는 폴 튜더 존스의 멘트가 더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나름의 분석을 제시하면서 여전히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고 암호화폐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제시했습니다. 나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건데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투자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러시아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 이 국경 간 결제를 제한 없이 완전 수용하겠다, 이걸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었는데 아직 법안이 발효되기도 전인데 일단 액션부터 나선 겁니다. 어떤 암호화폐인지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비트코인일 가능성 가장 높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좋든 싫든 확실히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도 암호화폐도 그 흐름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만큼 거시경제 환경을 둘러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핵심 지표들 잇따라 발표되는 그런 한 주인 만큼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상당히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2020년 7월 이후에 최저치로 장을 마친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19,000달러 지지 확보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차하면 15,000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는 만큼 이래저래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24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41%대 초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기에는 비트코인이 10월 7일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9,584달러를 돌파한 뒤에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지만 매도 세력의 저항 역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곰 세력의 저항이 먹힐 경우에 비트코인은 18,125달러에서 17,622달러까지 후퇴할 수가 있는데 황소 세력이 전력을 다해서 방어하겠지만 이게 실패할 경우 비트코인은 15,000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반면 황소 세력이 상승 추세선에서 밀어 올릴 경우에 비트코인은 22,800달러까지 랠리를 시도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캡틴 파이빅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시간 차트 기준으로 하락 쐐기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건 머지않아서 4에서 5% 수준의 펌핑이 올 거란 점을 의미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프라피 블루의 경우에는 가장 현실적인 상황으로는 비트코인이 저항을 맞고 18,000달러대로 후퇴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는데 함께 공유한 4시간 차트를 통해서 2만 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맞은 뒤에 결국 18,700달러대로 후퇴하는 상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상황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 그 방향은 아래쪽이 될 수 있다, 이런 나름 경고성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볼린저 밴드의 넓이가 2020년 이후에 가장 좁게 축소된 상황이라서 변동성이 급증할 수가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5번에 걸쳐서 비슷한 축소 상황이 나타났다. 69,000달러 전고점 랠리 전인 2020년 10월을 제외한 나머지 4번은 20일에 걸쳐서 평균 16% 하락이 발생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컨설팅 기업 벤링크 파트너스의 시시루 CEO는 비트코인이 당분간 강세를 보이긴 어렵다. 부정적인 규제 소식 하나만 있다면 최근 19,000달러에서 24,000달러 구간의 바닥이 붕괴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펀드 QCP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 다리우스 시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와 밀접하다. CPI 데이터에 따른 서프라이즈 요소가 박스권 돌파를 촉발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증시와 비트코인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한바탕 입을 좀 털어줬습니다. 그는 실제로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매우 심각한 역풍을 맞으면 내년 중반 미국과 세계 경제 모두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성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예상 이상의 금리 인상, 양적 완화의 부작용,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미국과 세계 경제를 압박할 수 있는 심각한 요소들이다.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이들은 6개월에서 9개월 뒤에 미국을 경기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 침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S&P 500은 20% 추가 하락할 수 있고 첫 20% 하락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상도 인생도 참 아이러니의 연속이구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소식도 있었는데 제이미 다이먼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이 양적 완화의 부작용.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내면서 거대한 양적 완화를 단행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는 헬리콥터로 공중에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렇게 멘트를 날리면서 주목받았던 인물인데 초저금리 시대를 연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냉키가 2006년부터 8년 동안 연준 의장으로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풀면서 경기 부양을 노렸지만 오히려 양극화만 더 심화시켰다 이런 비판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특히 2013년 5월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라면서 테이퍼링을 언급했을 때 미국 국채 가격 폭락, 신흥국 자금 이탈, 이른바 테이퍼 텐트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익숙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멘트가 나올 때마다 고강도 금리 인상이 진행될 때마다 벌어졌던 상황이 과거와 매우 비슷하게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벤 버냉키가 금융위기 소방수로 활약했던 딱 그때 당시에 금융 시스템에 혁신적인 경고 시그널을 보내면서 등장했던 그것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끝없이 추락할 때 금융 시스템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강해질 딱 그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해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 노벨상을 받아야 될 인물은 사토시 나카모토다. 노벨상이 벤 버냉키에게 간 것은 지금 연준의 긴축이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꽤나 수긍이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참 무책임하다 싶게 20% 추가 폭락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과 대비되게 억만장자 투자자로 불리는 폴 튜더 존스는 나름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언급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암호화폐에 연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인플레이션 해지 역량을 어느 정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주식과 채권을 보유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가능한 한 손실을 줄이는 건데 지금은 시장에서 돈을 벌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드문 시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암호화폐에 적절하게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잠재력이 큰 사안은 러시아가 국제 무역 거래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힌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최근 국제 무역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에 대해서 제한 없는 완전 수용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미 암호화폐 도입을 시작해서 국경 간 결제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번에 밝힌 겁니다. 러시아 재무부의 금융정책국장 이반 체베스코프는 해당 법안은 이르면 내년에 발효될 예정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암호화폐 결제를 시작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제한된 규모다. 암호화폐는 주로 일부 국가 대상 수출과 제조업 소비재 수입 결제를 위해서 사용된다. 거래량은 앞으로 몇 배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떤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어느 국가와의 거래에서 결제를 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상징성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일 가능성이 높고 사용 대상은 이란이나 중국 등 우호국일 가능성이 역시 높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란 정부는 지난 8월부터 기업의 수입품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 같은 조치는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됐습니다. 러시아가 암호화폐 결제를 추진하는 배경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중앙은행, 중국 인민은행, 이란 중앙은행 등은 하나같이 CBDC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물론 중국은 이미 거대한 테스팅을 전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가스대금을 루블과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합의했고 러시아는 중국 위안화 국제 결제에 있어서 세계 3위로 올라서며 이들 국가들은 사실상 공용 경제 체제를 빠른 속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액션들의 방향성은 미국 달러에 대한 대항, 탈달러 진영 구축 강화 이런 것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세상의 변화 양상이 참 다채롭다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